그때 여드름도 많이 나고 수염도 막 지저분하게 나고 좀 너무 왜소하고 그다음에 얼굴은 좀 노안이 오고 그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이런저런 그런 관리들을 먼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옛날 사진이랑 굉장히 달라진 거는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제가 리트호 시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얼굴 한번 제가 다른 부원장님께 맡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원장님 좀 얼굴이 좋아진 것 같은데 혹시 얼굴에 뭐 하셨어요? 제가 안 했겠습니까? 저도 얼굴에 참 많은 시술과 다른 많은 것들을 얼굴에 했었는데 저도 정말 대학교 때 얼굴을 보면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제가 피부과에서 하는데 좋은 것들 너무 많잖아요.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떠한 관리를 해왔고 어떤 시술들을 해왔는지 그런 것들 가감없이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원장님 보시면 되게 완벽해 보이시거든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가 조금 다르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아, 어떤 식으로 그쵸. 달랐는지. 고등학교랑 이제 대학교 때 소위 말하는 이제 얼태기가 왔는데 그때 여드름도 많이 나고 수염도 막 지저분하게 나고 그다음에 너무 말랐어가지고 그때가 지금보다 한 15kg 정도는 더 말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너무 왜소하고 그다음에 얼굴은 좀 노안이 오고 그때 좀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그런 관리들을 먼저 좀 했었던 것 같은데 보면은 사실 크게 차이는 또 없거든요. 얼굴형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차이가 없는데 뭐 눈, 코, 입도 뭐지 거의 그대로가 있는데 제일 많이 바뀐 거는 일단 첫 번째로는 제모를 한 게 좀 컸던 것 같고요. 되게 지저분하게 있던 것들을 제모하면서 좀 깔끔한 인상이 된 것 같고 여드름 약을 먹으면서 관리를 좀 했고 시술 같은 거 많이 솔직히 받진 않았어요. 다행히 이제 여드름 약들이 잘 받아가지고 먹는 약과 바르는 약 병행하면서 피부가 좀 깨끗해졌고 이렇게 되면서 조금 자신감을 많이 좀 얻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했던 건 이제 벌크업을 했던 건데 지금은 뭐 물만 마셔 살이 찌는데 그때는 정말 살이 안 쪘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돈이 없어서 이제 삶은 달걀로 이제 벌크업을 했거든요. 천천히 몇 년에 걸쳐서 10몇 킬로를 찌웠는데 그러면서 몸이 커지면서 확실히 좀 남성 호르몬이 나오면서 골격도 좀 변하고 전반적으로 그래도 자신감이 좀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얼태기를 좀 벗어나는 원인이 저는 이제 운동이었던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고 여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자존감을 얻으면서 좀 그것도 얼굴에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고 요즘은 또 살 빼는 게 정말 쉬워졌잖아요. 제 위법이나 망원자로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그런 많은 프로그램들이나 이제 그런 세팅 같은 게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몸매 관리에서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원장님 처음에 이제 시술 같은 것도 많이 해보셨다고 했는데 혹시 원장님 얼굴에 직접 해봤지만 결과적으로 좀 별로였다 했던 게 있을까요? 그게 제 전공의 시절이나 이제 초보 이제 의사 시절 경험이 별로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미나도 많이 가고 많이 이제 교수님들한테도 배우고 그 다음 학교도 많이 가서 배우는데 이런 세미나에서 사실 이렇게 저희 레지던트 막 1년차 이런 꼬꼬마들끼리 이런 세미나 가면 실습 같은 걸 해요. 서로 해주거든요. 저도 이제 연습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저도 제 얼굴을 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 저도 당연히 좀 상대방의 얼굴을 망쳐놨을 수도 있겠지만 좀 실패했던 게 이제 필러였어요. 앞볼이 사실 조금 쉬운 부위고 어렵지 않은 부위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상대방의 이제 앞볼, 그 다음에 턱, 그 다음에 이마까지 조금 해줬고 상대방은 이제 앞볼이랑 옆볼을 좀 해줬었는데 정말 아팠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때는 또 나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좋은 필러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협찬같이 이제 필러들이 와가지고 5년 그리고 거의 10년이 지났는데 남아있는 거예요. 염증을 좀 일으키기도 해가지고 그게 좀 감기 걸리거나 이럴 때 좀 필러 넣었던 부분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초음파를 보니까 좀 캡슐화된 그런 필러들이 남아있었고 그걸 이제 셀프로 이제 녹였거든요. 그때 굉장히 아팠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후회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얼굴 색소 치료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저희 서로 이제 해주면서 1년차가 배우고 2년차가 좀 해주고 이제 배우면서 하는데 사실 2년차도 아직은 좀 숙련이 덜 됐을 시기죠. 그러면서 제 얼굴에 이것저것 해준다고 하시면서 해주셨는데 토닝을 하다가 이제 너무 세게 해가지고 확 진해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진했던 것들이 지금도 조금 남아있긴 한데 그것도 시간 지나면서 저도 이제 셀프로 이제 시술을 하면서 좀 좋아지긴 했는데 그때 정말 이제 토닝을 잘못 받으면 좀 색소가 심해질 수도 있고 되게 색소라는 것이 되게 어려운 분야구나 해가지고 좀 후회를 했던 것도 있고요. 제가 이제 여드름이 있었다 보니까 프락셀 치료 이런 것도 해봤는데 프락셀 치료도 지금은 그렇게 많이 하지 않는 치료인데 제 한 10몇 년 전에 트레이닝 할 때는 많이 하셨기 때문에 하면서 저도 좀 받아봤는데 제 피부가 좀 예민해서 그런지 하고 나서 얼굴이 좀 다 뒤집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프락셀 치료도 지금도 쓰일 수 있는 치료지만 굉장히 또 피부 상태를 보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치료다. 그래서 저도 많은 시술들을 해봤지만 대표적으로 이 세 가지가 조금 실패했던 경험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숙련도가 없던 시절에 해줬던 시술들이 그래도 좀 실패 확률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또 다르지 않을까요? 굉장히 또 훌륭하신 분들이 돼가지고 저보다도 훨씬 더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지금은 또 다르겠죠. 원장님 지금 11년 차 하시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술들이 좀 좋다 이런 게 또 있을까요? 제가 이제 오늘 지금까지 받은 시술들을 쫙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많아서 좀 적어왔어요. 첫 번째는 눈밑꼬랑 시술 받았고요.
외모 정백에 맞는 것 같습니다. 엄청 많은데 하나씩 한번 제 실제 경험을 좀 썰을 좀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성형외과 친구들이 많은데 저를 딱 이제 오랜만에 보더니 몇 년 전에 눈밑 지방 재배치해야겠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그런가 했는데 그때부터 거울을 보니까 그것만 보이는 거죠. 눈밑 지방 재배치를 이제 하기에는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일단 셀프로 하지는 못하고 이제 주원장님한테 부탁을 해가지고 리투어를 눈에 이제 많이 꾸준히 맞았는데 벌써 지금 3회차 이상 했는데 되게 만족하고 있고 눈밑거랑 결국은 좀 시술을 해야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방 재배치는 그 전에 눈 밑에 있는 콜라겐들을 보충해주면서 재배치를 좀 미룰 수 있는 시술인 것 같고 재배치를 하고 나서도 요것들을 세워주면서 성형외과에서 또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 굉장히 좀 만족감 있는 시술이었고 두 번째로는 또 제가 이제 코 쪽은 필러를 한번 또 내준 적이 있는데 콧대 필러 같은 건 안 하고 아래쪽에 비주 필러를 좀 해봤어요. 이제 이 비주 필러라는 게 이 안쪽에 필러를 채우고 대를 좀 채우면서 코끝을 살짝 올리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은 했을 때는 굉장히 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데 이제 콧대 하면 이제 퍼지는 거 걱정하시잖아요. 근데 이쪽은 퍼지진 않고 살짝 올라갔을 때 코끝이 좀 뾰족해 보이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그 대신 그렇게 올라가진 않아요. 그리고 좀 위험할 수도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코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하고 있고 코 필러가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셀프로 하기엔 좀 제가 겁쟁이라서 그렇게 못하고 있고 훌륭하신 원장님한테 한번 받으러 간다면 브이로그도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자주 했던 거는 이제 보톡스는 꾸준히 받고 있는데 제가 이제 눈이 좀 안검하수 있기 때문에 이마는 사실 안 받고 있어요. 그래서 턱도 너무 자주 받다 보니까 이게 좀 볼페임이 생겨서 용량은 거의 절반 정도로 해가지고 디자인해가면서 받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볼페임 없이 가려운 얼굴을 좀 만들 수 있는 것 같고 침샘은 제가 이쪽이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 침샘 보톡스도 맞고 있는데 이쪽이 지방이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생각보다 침샘이 클 수 있거든요. 이걸 좀 확인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면은 혀를 천장 위로 한 번 더 대보고 혀 밑바닥으로 대보면은 보시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실 거예요. 하면서 이게 만져보면 동글동글하게 딱딱한 게 만져진다. 이랬을 때 이게 침샘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길 바라고요. 그런 침샘 보톡스랑 턱복수에서 통해서도 이런 라인을 많이 정리를 해서 옛날 사진이랑 굉장히 달라진 거는 그 부분이 좀 클 것 같아요, 저는. 그 다음에 울서마지랑 티타늄 원단은 제가 이제 개원을 하면서 이거라도 해야지 하면 셀프 시술을 많이 하고 있고요. 1년에 한 번씩 꾸준히 하고 티타늄 원단은 주기적으로 좀 촬영이 있을 때나 이럴 때 좀 하고 있고 확실히 그러면서 여백 있는 곳들이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 꼭 이런 비싼 시술들을 다 하기보다는 자기한테 맞는 시술 하나를 골라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리쥬란 이제 리투어 전 사실 리쥬란은 솔직 고백하자면은 아파서 못 맞습니다. 한 번 해봤는데 정말 기절할 정도로 아파가지고 부원장님을 때릴 뻔해가지고 좀 이렇게 사이가 안 좋아져서 안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리투어를 하고 있는데 리투어는 이제 캐뉼라로 하게 되면은 좀 확실히 덜 아파요. 그래서 이제 꼭 손주사나 이런 것도 리쥬란보다 좀 낫기 때문에 리투어로 저는 계속해서 하고 있고 스킨부스터 종류 같은 경우는 좋은 것들 너무 많이 나와 있으니까 자기한테 잘 맞는 걸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조금 피부 톤이랑 피부 결들은 굉장히 좀 좋아진 것 같고 저도 만족해서 좀 꾸준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탈모는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도 그렇게 위험한 사람은 없지만 머리를 좀 사수해야 된다는 생각에 제가 이제 대학병원에 왔을 때 그런 제약회사 직원들이 이제 영업을 하러 많이 오신단 말이에요. 저한테 이제 탈모약을 주고 가셨어요. 탈모약은 이제 합법적으로 이제 그런 샘플로 제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몇 개월치를 주셨는데 그때는 머리가 많이 빠지지 않았는데 먹어봤어요. 먹어보니까 머리가 나는 거예요. 이제 M자가 좀 있는 것 같은데 그게 머리가 나다 보니까 이게 내가 사실 좀 머리가 빠지고 있었구나 이런 자각을 하게 돼서 그때가 한 20대 후반이었나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쭉 먹고 있는 것 같아요. 조금 영양제처럼 챙겨 먹는 편이고 그러다 보니 안 먹으면 머리가 빠질 것 같은 그런 것들 때문에 먹고 있고 뭐 다른 뭐 바르는 약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쓰진 않고 있고요. 만약에 더 빠진다면 뭐 주사 치료나 이런 걸 해야 될 수도 있지만 지금은 이 정도로 충분한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이런 탈모 치료, 탈모약 같은 경우는 요즘은 또 복제약들이 굉장히 많아졌기 때문에 충분히 좀 싸게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부작용이 해봤을 때 없다면 어린 나이부터 관리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치아 미백 같은 건 아무래도 촬영하다 보니까 이런 거 좀 꾸준히 받고 있고요. 뭐 라미네이트나 뭐 제로네이트, 미니시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왔죠. 이런 것들 많이 하시는데 그 너무 유행 따라서 다 라미네이트하고 이런 것보다는 건강이 가장 이제 핵심이기 때문에 저도 피부 항상 얘기하는 게 피부가 예뻐지고 아름다워지고 얼굴이 예뻐지고 하는 것보다 저는 피부과이기 때문에 피부 건강이 1순위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고려해서 항상 얘기 드리는 편이고요. 이런 치아도 항상 그걸 치아 건강을 먼저 생각해서 이런 시술들이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중턱은 지금은 좀 안 하고 있는데 옛날에 지금보다 한 4, 5kg 쪘을 때는 여기다 이제 지방면 주사도 맞고 했었는데 요즘 이제 위고비라 마운저로 맞고 다이어트 하면서 이제 그럴 필요성을 좀 못 느끼고 있고 지방면 주사나 이제 브이올렛이나 이런 것들이 승인을 다 이쪽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효과는 이쪽이 제일 좋다 보니까 이중턱은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조금 부을 수 있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고요. 팔자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앞볼이나 이런 거는 필러 받았다고 했었는데 그건 다 녹인 상태고 팔자 같은 경우는 아주 살짝만 넣어가지고 이제 좀 유지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디온다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살을 또 갑자기 좀 빼다 보니까 뱃살이다 처짐이 이런 것들이 보여드릴 수는 없고 군살이 있다 보니까 그 바디온다를 좀 꾸준히 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또 통증에 민감하기 때문에 한번 5분 하고 몇 분 쉬고 이러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썹 관리 같은 경우는 제가 눈썹이 진짜 두꺼웠는데 헤어 메이크업 받으면서 이런 것들을 많이 다듬어 주시면서 관리에 좀 눈을 떴던 것 같고 눈썹 관리했던 게 옛날이랑 되게 인상의 차이를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남자분들은 뭐 요즘 눈썹 문신도 많이 하시고 하시는데 문신했냐고 물어보시는 분들 많거든요. 저는 오히려 제모를 해요. 눈썹이 너무 이제 두꺼워가지고 차라리 이제 제모를 하는 편이고 이 눈썹만 다듬어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고 사람 인상이 좋아 보이니까 잘 하시는데 찾아가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모 같은 것도 눈썹 제모도 하지만 저는 수염 제모는 이미 한지는 한 10년 가까이 된 것 같고 이쪽에 또 여드름이 나거나 관리 잘 못해서 이제 곰팡이성이나 다른 세균성으로도 감염이 많이 생기는 부위이기 때문에 수염이 어울리는 분이 아니시면은 웬만하면 제모를 하는 게 건강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뭐 다른 위고비나 마운자로도 이제 한 달, 두 달 정도 맞다가 이제 끊었는데 저도 이제 충분히 다이어트에 대해서는 의지가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했는데 의지가 있어서 될 게 아니더라고요. 비만은 이미 질병이라고 의사들이 선언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지 박약이나 이런 걸로 이제 좀 비난하거나 그 사람의 의지 탓으로 돌리지 마시고 질병으로 인식하고 의학적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받으시는 게 그런 인식 개선을 해서 그렇게 좀 접근성이 좋아졌으면 좋겠어요. 꼭 맞으시라는 게 아니라 그런 비만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노력을 해보고 안 되면은 약물적인 도움도 지금은 충분히 좀 부작용이 덜하고 이러니까 시도를 해보시고 이제 위고비나 마운제로 같은 것도 맞는다고 이 사람의 의지가 박약하고 약물에 의존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라고 좀 인식이 많이 더 바뀌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곧 또 시술할 때가 돼가지고 제가 리트오 시술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 얼굴 한번 제가 다른 부원장님께 맡겨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정말 제가 많은 시술을 한 것 같은데 지금도 좀 꾸준히 하고 있고 왜냐면 이제 환자들이 왔을 때 제일 기분 좋은 건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원장님 저 피부가 너무 좋아졌어요. 원장님 감사해요. 두 번째는 원장님 뭐 하셨어요 요즘? 뭐 하셨길래 이렇게 피부가 좋아요? 두 가지거든요. 사실 그게 제일 뿌듯하기 때문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고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너무 얼굴에 자기 무절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너무 외모 정병에 걸리시지 말고 외모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건강한 건 피부 건강이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 다음에 좀 예쁘게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본인 피부에 맞춰서 본인의 외모에 맞춰서 충분히 커스터마이징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주시면 좋겠고 제가 한 시술이 다 좋은 게 아니라 저한테 맞는 시술이었고 여러분도 그런 시술을 찾으면은 저처럼 역변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이 리즈가 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도 본인에 맞는 그런 자기 관리 하시길 바랍니다.